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7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38분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상당히 좀 바쁘셨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것들, 또 수익을 많이 내거나 적게 내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윙 거래하고 롱숏 거래하는 것들은 항상 적정한 수익률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또 내고 다음 종목으로 또 갈아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순환 매매를 갖다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까지 올라갈 거야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그건 뭐 욕심 내기 마련이긴 한데요.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심은 덜어내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많은 또 순환율을 만들어내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5% 이상이면 다 땡큐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겁게 바라보세요. 내가 조금 못했느니 잘했느니 왜 자기를 갖다가 비판합니까? 수익을 내면 잘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시장에서 전체의 90% 대부분 돈을 잃어요. 그걸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10% 안쪽에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나오고 있는 올해 1년 동안 진행해 가고 있는 내용들은요 상위 1% 안에 드는 수익률을 갖다 여러분들 만들어내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니터 뉴스가 엄청나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그중에 거래하고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약간의 뭡니까 그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실제 코리아에서, 즉 한국에서 투자하는 방법에서 머니케어 뉴스가 추구하는 이 방법이 가장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세이프해요.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최고의 수익을 갖다 가져다 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투자해 나가는 재테크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아마도 상당히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매월 제가 일정 수익을 갖다가 만들어 드리는 목표를 가져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일정 수익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이것이 엄청나게 에너지가 중요한 거고요.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퍼포먼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영상도 올려놨는데요. 그때가 훨씬 더 수익이 좋습니다. 원래 수익 롱숏 거래는 장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갈 때는 그렇게 뭐 물론 시장보다는 항상 어떻게 돼요? 오버 퍼포먼스를 내기 마련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파워풀한 또 수익을 나타낼 때 장이 잘 안 올라갈 때 지금처럼 이제 고점에서 이제 박스권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또 상당히 또 파워풀하게 또 갈 거예요. 다른 데랑 또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머니큐어 뉴스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서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해 오셔서 머니큐어 뉴스 채널에 오셨으면 그거에 걸맞은 또 행위를 해 나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늘 이야기 드리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자기 고집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가 아마도 저랑 또 많은 이해 충돌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의견은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의견을 내지? 여러분 기본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단기적인 수익 거래 월간 기준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 길게 가야 우리는 많이 가야 3개월이다. 그럼 3개월 넘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특별한 거 아니겠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수익을 갖다 한 달에 20개 정도씩 만들어내고 있으면 보통 한 두세 개 수익 날 때 하나 정도는 털어버리고 가는 그런 것들 생각하세요. 아, 골치 아프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의견을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아, 내가 좀 골치가 아파. 그러면 적정하게 수익 날 때 같이 털어주고요. 또 새롭게 기회비용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어디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내추럴한 거고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 그런 습관이 항상 길러져 있어야 됩니다. 절대 손해 안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못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 주식 못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말입니다. 10개 중에 1개 정도는 항상 정리하고 간다. 이 기준을 갖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상 강조하는 거지만 몸소 실천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트레이닝이에요.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순환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현대건설이 뭐 나빠서 우리가 수익 실현 의견을 제가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제가 75,200원 여기서 수익 실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떤 의견을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프리마켓에서 이미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유 비중의 50%는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체적으로 통으로 들고 가시는 분은 7만 원 무너지면 여러분 수익 실현하세요. 그래서 7만 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럴 땐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아요. 원하는 대로 잘 안 된 거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내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50% 수익 실현하고요. 나머지 것들을 들이보내 나가면요. 또 아방 쪽으로 눌리게 되면 현대건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더 사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지. 저는 10%를 남겨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65,100원에 들고 있는데 하방 쪽으로 내려와서 내가 매수한 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가 생기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정도 뉴스나 내용으로 보면.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다시 비중 확대하면 되는 것들이죠. 항상 뭐 어떻게 돼요? 수익만 다 털어내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경쟁력 있는 거 있으면 다시 수익 냈다가 밑으로 들어오면 다시 매수해서 비중 확대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마 다시 여러분들한테 그런 콜을 드리거나 그러면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는 손실 보존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차원도 한 번 정도 설명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많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수익을 뭐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도 여러분 오늘 제가 장중에도 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13% 정도였는데 아마 제가 녹화 전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으로 하면 17% 이상 아마 수익이 상승을 했을 거예요. 아마 대략적으로 보면 17에서 한 20, 한 2%이 정도 상승해서 여러분들 수익이 나왔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면 만족하고 털으셔도 돼요. 또 드리블 가신다고요? 그건 뭐 알아서 하는 문제고 저는 욕심을 내지 않아요. 무릎에서 어깨까지 이렇게만 하고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순환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나는 느린 편이야 라고 한다 그러면 뭐 알아서 하시는 것들이고 저는 뭐 모니터링은 여기까지만 해드리는 것이 제 미션이고 제 가이드 하는 내용들이 항상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 200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진행한 머니케어 뉴스 그레이트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성 화이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화보는 잘 올라가는데 동성 화이텍은 잘 안 올라가네요. 그리고 HJ중공업과 더불어서 마스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부정적이지 않고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공방이 많이 때린다. 이 내용은 뭐다? 하방이 아니라 상방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고 계속해서 LNG 관련된 선박 수주는 들어온다는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하고 가스 수입을 멈추고 미국산 쓰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수입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예, 같이 공급을 또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선박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자, LNG 선박 관련된 부분 기자재, 한국화본과 동성화이트 한국화본은 치고 달렸으니까 아마 거기서 수익 실현 하신 분들 같은 업종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왔겠지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밸류에이션이 낮으니까 조금 더 상반까지 우리가 보고 가면서 수익 추구를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저는 무조건 조선이나 뭐 전력 설비 뭐 이런 것들은 다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크게 보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같이 일해줄 수 있는 그 공급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한국과 일본과 대만밖에 없다. 그 중에서 한국은 종합, 그죠? 산업, 국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특수국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 남아있는 게 자동차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고, 화학 쪽하고요. 뭐 이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어쨌든 덕분에 미중이 계속 싸웠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수혜를 보니까 지금 변화의 시대에 아마 제가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200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 IMF 이후부터 한 2010년까지 엄청나게 성장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후로 20년 만에 돌아온 호황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많은 것들을 즐겨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AI 버블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년도까지는 고민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회계 장부 게임에 이미 경험을 해본 내용이거든요. 이미 경험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또 당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2000년도 당시부터 2002년 당시엔 참 젊었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도 없었고 그때도 많이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때 당한 걸 제가 또 당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일부 시간에 이야기됐으니까 잘 모르시면 일부에 한 5분 정도 전편 부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지금 1420원, 30원 여기 부분에서 쭉 아래로 내려갈 때 그때 제가 포트폴리오 쭉 줄일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 다시 늘릴 거예요. 그거 좀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다 뭡니까? 리듬이거든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그널은 뭐겠어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뭐 해놨어요. 예, 다음번에 이야기 드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발주가 11월 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저 케이블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시공 능력 1위입니다. 자, 그러면 LS 마린 솔루션을 우리가 쫄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언제 또 다시 매수했냐고요? 자, 우리가 요거 수익 내고요. 바로 요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수익 내고 다시 공략하고 이때 9%대 수익을 냈고요. 이것이다 하는 것들이죠. 이게 스윙하고 롱숏 거래의 가장 큰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래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해서 이게 언제 올라가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을까 아닙니까? 자, 케어면은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분 아주 센서티브하게 AI처럼 AI보다 더 잘하지. 사실 AI 같은 경우는 말을 안 해주잖아요. AI보다 제가 훨씬 더 훌륭한 이유는 뭡니까? 설명도 해주고 여러분들 심리적 위안도 해드리고 여러분 AI 서비스에 여러분들 그 돈 내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아마.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RS바르 솔루션 그러니까 don't worry 괜찮을 거다. 자, 알테오젠 제가 앞에서 살짝 이야기 드렸잖아요. 금리 인하 시그널 들어오면 당연히 바이오가 작동을 하겠지. 그런데 그중에서 대장주를 갖다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 근데 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기술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아니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뭐 키트로가 SC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떠나가지고 그냥 정맥 주사 대신에 이제 주사 한 방으로 끝나는 PR 주사 쪽으로 변경을 한다. 이 기술을 가진 게 알테오죠.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하나둘씩 변화가는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 바이 원 계속해서 그 기술을 개발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제가 볼 때 10년 후 정도 되면 일단은 정맥 주사 맞고 뭐 이렇게 해서 치료받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물론 우리 가성비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중증 환자부터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뭐 그런 겁니다. 자, 어쨌든 8월 달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모든 관점을 여러분들이 보실 땐 제가 포인트 잘 찍어드리잖아요. 8월 달 저점 구간을 봐라. 그 얘기를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공략을 해주는 게 극히 정상적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글쎄요, 이제 조금 올라왔다고 제가 또 입방정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드리긴 하겠지만 하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뭐 이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계속 어떻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한 2건 정도의 또 기술 수출 내용권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려하고 또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내용들도 추구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훨씬 맞다. 주식을 아는 사람이 이 종목을 갖다 공략을 안 할 것 같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공략을 해나가는 것들이 투자의 포인트라고 좀 투자의 맥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투자의 맥이라는 책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뭐 그건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도 아주 기초 편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 살펴보시면 또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과거에 한 2000년쯤에 저희 직원들 교육할 때 기초 교육할 때 좀 사용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내용적인 건 뭐 좋냐,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기초에 충실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뒷부분은 볼 거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한 60% 정도 분량만 보시면 되고 맨 뒷부분 다 뭐 또 급등주 따시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맥이 아니고요. 그건 잡기술이라서. 뭐 과거에는 항상 그런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통상적으로 그 당시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기초 부분은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자, 리가캠파이어도 오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자, 저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13만 2,850원. 여러분들 평단가 어떻게 맞추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 잡았다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 다시 비중 확대 진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쭉 보고 있으면 공방이 들어오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하고 나서 좀 수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좀 보면서 우리가 비중 확대 여부 결정하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포인트도 잘 짚었고요. 그죠? 저는 또 말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드리고 강조드리는 거, 그런 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의견도 드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 가격도 제시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쉬우면 절대 이거 못하죠. 어려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어려우면 제가 엄청나게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고요. 물론 앞으로도 여러분들 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좋지 않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시스템적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 것들,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이 들어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근데도 그럴 때 쫄지 마세요. 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곁에는 늘 AI보다 훌륭한 케어맨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홀드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SM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반응이 좀 들어왔죠. 자, 오늘 하이브도 올라갈 거고요. 오늘 아마 컨텐츠 드라마 엔터 이쪽 관련된 부분도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싸면 다 들어와요. 자, 이렇게 사실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람이 보는 포인트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선수끼리는 다 비슷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자리에서 왜 매수가 들어오냐. 제가 항상 그 220일 라인을 중요하게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 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적 가이던스가 아니 3분기 때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종목을 갖다 221선을 훼손할 만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다 선수들은 보고 있을 겁니다. 특히 섹터 관련된 펀드 담당자들은요,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포인트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지수보다 퍼포먼스를 갖다 못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도 해야 될 타임이 이제 슬슬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입니다. 실적 가이던스가 좋아요. 실적 가이던스가 안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윈도우 드레싱 지랄도 개뿔도 못하죠. 그런데 실적이 좋다고 예상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퍼포먼스를 못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들 되게 힘들어요. 담당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 종목은 14만 원까지는 끌어올려줘야지만 그저 면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제가 목표가 보는 과정은 이제 13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 충분히 우리가 뭐야 기본 수익률 내전 엔터 갖고 그 정도 수익 내면 됐지. 뭐 맨날 뭐 저 고점 따지고 그래. 그때쯤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돼요. 그때쯤 돼서 이 종목 수익 실현할 때쯤 되면 우리가 CES 관련된 종목하고 이제 또 성장주 이런 것들 조정 받았을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공략을 해주면 돼요. 지금 로봇주 막 달려가지고 놓치신 거 있잖아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음번 또 요거 끝나고 나면 아마 실적 주간 들어오면 로봇주는 또 조정을 받아요. 왜 그쪽으로 돈이 갈 수가 없거든. 그 섹터가 뭐 큰 섹터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로봇주 관련 들어오면 또 CES 있으면서 또 그때 올라갈 거거든. 그러니까 뭐 엔젤 로보티스, 로보티즈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어떤 사유든 저는 분명히 조정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 있다. 그러면 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야, 만약에 로봇 관련주를 하고 싶잖아요. 최근에 가장 퍼포먼스를 많이 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자, 1번 로보티즈였죠. 2번 클로봇이었죠. 뭐 큰 종목 빼고 큰 종목에서 우리가 수익성이나 이렇게 트레이딩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다음 뭐 엔젤 로보틱스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잘 봐두셨다가 다음에 눌림이 들어오면 또 그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고 있다. SM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온 거죠. 제가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드리블 해 나갈 수 있는 게 이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주가 위치가 가장 마음에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펀드들이 중앙 같은 경우도 실적은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매수가 근처로 금방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간에서 누가 매수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미친놈 아니고선 여기서 이렇게 잡아 끌어올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갑자기 걱정이 사라졌죠. 야, 많이 또 올라오니까 또 올라가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상당히 살짝 어떻게 돼요? 자리 잡는지 안 잡는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옆으로 끌고 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로 쳐주면 뭐 무조건 뭐 그건 굿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말입니다. 항상 이제 모니터 하면서 가는 것들이 이제부터 포인트를 좀 체크해 가야 돼요. 여기서 많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생각을 해두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SKC 뭐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구조조정 잘 진행을 해서 좀 투자를 갖다 좀 진행을 하겠다. 이제 다 왔어요. 이제 2027년부터 유리기판이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026년부터 이제 시제품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파일럿 테스트 뭐 이런 것들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성공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2027년도 하반기부터는 2026년 죄송합니다.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는 실증 작업에 들어가겠죠. 그럴 때부터 그 성장주라는 것들 같은 경우는 신기술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말 이슈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뭡니까? 매물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뭐 반도체 트레이딩으로 10%씩 비중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ISC 이런 것들이 조금 눌리고 있는데 줄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눌러줘야지 다시 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또 좋겠다. 우리 10%밖에 안 잡은 이유는 아래쪽에서 충분히 우리가 평단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은 매수 모니터링 진행하는 것들 차원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원전, SNT 에너지하고 BHI 우리가 두 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대건설 움직이고, 오늘 현대건설 좀 밀렸다 누리고 그러니까 좀 거시기 하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BHI 양호하다. 근데 제가 BHI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라고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비중이가 10%밖에 되지 않잖아요. 조금 더 평단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자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선 공략을 해줘야 되는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내일 중에 좀 더 비중 확대 여부 결정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또 제 브리핑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확대 여부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 30%까지 우리가 비중 확대해서 평단 좀 낮췄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평단가 이상으로 올라갔었잖아요. 49만 1,500원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원상 쪽으로 비중을 갖다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 그래서 나머지 걸 익절 처리하고 익절도 아니죠. 뭐 그냥 대충 뭐 그죠? 현금화 시켜주는 거. 현금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항상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제 내가 항상 비중 확대한 것들은 다시 기본 비중으로 낮추는 것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드리블이 가능한 겁니다. 이 연습도 많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잘 못하셔요. 이것들을 안 하시는 분도 엄청 많은데 그건 욕심이에요. 우리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 몇 개 종목이 쭉 있잖아요. 그걸 균일하게 우리가 드리블해 나가는 그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중이 4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낮추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이었냐? 더 먹을 걸 못 먹어서 억울하다고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좋을 때 케이스고요.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잘 대응을, 안 좋을 때 대응 잘하는 게 뭐합니까?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항상 투자 신호를 설정하는 건 주식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수익이 나면 다 땡큐예요. 그러나 손실을 갖다 적게 보거나 손실 안 보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궁극에 기술이면 주식 투자하는데 손해 안 보면 다 나머지는 이익이지 뭐. 그거보다 더, 그리고 주식은 무조건 이익 나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나은 거고요. 웬만한 거 있잖아요. 고수, 그죠? 뭐, 고이자 주는 거, 그거 무조건 다 좋거든요. 3% 이상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뭐, 그래서 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CS윈드, 이건 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원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시 종목 교체 진행할 테니까요. 그 점 관점으로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 뭐 목표가를 위로 올려야 되니 말해. 저 그런 생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 좋은 게 훨씬 더 많거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또 햇소리하고는 또 언제 또 햇소리할지 모르는 그런 거 들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사람들이 관심 있는 쪽으로 가자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그널 나쁘지 않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안에 분위기 좋아가지고 재생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보면 나쁘지 않아요. 국내에서 정책이 좀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바로 정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뭐 47,100원이 안 돼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저는 46,700원 요 선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 2, 3번 올라가면 그냥 정리해 버릴 겁니다. 돈 많이 벌었는데 그까지 그 마이너스 1, 2% 에이, 정리해 버리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해. 그런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걸 빨리 정리하고 뭐 하면 됩니까? 그렇죠? 예, 지금도 사실 정리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손절 처리 의견 드리기 싫어서 그런 것들이 뿐이지. 그냥 종목 교체 의견으로다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뿐인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 충분히 저는 있습니다. 자, 스피어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높은 구간에 좀 매수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구간인데, 여러분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움직였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이때 스페이스X한테 10년간, 그죠?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내용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진행이 돼서 조금씩 올라오다가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밸류에이션을 갖다 어디까지 보면 저 아래쪽에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SM도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게 쭉 콘텐츠리 중앙도 그런 타임이 온다니까요. 그거 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비중 확대 진행을 해서 평단가 확 낮출 거예요. 가령 들어서 여러분 8,000원까지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갭이 3,650원. 이 정도 갭이 벌어지니까 얼마 1,800원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 거야? 9,900원까지 맞출 수 있는 거야. 9,900원이면 여기 아래쪽이거든요. 만 원보다 아래쪽에. 이 구간 가서 우리가 못 빠져나올 확률은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8,000원까지 저는 열어두고 보는데 들어올 때 됐어요, 양봉. 제가 매일 수급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흑자 전환 이슈가 가지고 있어요. 4분기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알고 계시고 좀 됐어요. 하방에서 우리가 드리블을 잘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진행했는데도 안 될 때, 그럴 때 손절 치는 거거든요. 지금은 손절 칠 타임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중을 뭐 엄청나게 묵직하게, 만약에 이 종목을 갖다 비중을 갖다가 여러분 종목별 비중인데 내가 원래 뭐 1,000만 원 투자하는 게 풀 베팅인데 벌써 1,000만 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손절 쳐야지. 그런데 우리의 개념으로 얘기 드리면 저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죠? 예, 전체 내가 종목별 비중이 최대 맥스가 한 4,000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이제 800 들어가 있는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 안 해요.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들어가주면 되거든. 그래서 뭐 과감하게 들어갈 땐 또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종목은 그리고 10,000원짜리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10,000원짜리 종목을 거래하시는 방법은 이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다 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음번에 분명한 건 양봉 대기하는 거예요. 양봉에서 여러분 외국인 기관이 매수 들어오는 건 목숨 걸고 들어온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것만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쵸? 이게 뭐 전망 좋은 건 다 이야기 드렸잖아요. 일단 그 부분만 생각하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나올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제가 11월 25일에서 12월 11일 정도 사이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시고 가도록 하죠. 제가 콜을 드릴 때. 그리고 항상 두 번째 평단 들어갈 때 여러분들 내가 포트폴리오 없는데 두 번째 평단 조절 진행하는데 그때 들어가면 그죠? 짭짤하다고 얘기 들어서 현대건설도 그렇게 해서 짭짤하게 수익 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내가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하다가 내가 미처 못 잡았는데 다음에 눌려가지고 다음에 들어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어먼이었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